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원리 가속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원리 가속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에 했던 그런 지금 등속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업했던 장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셔가지고 신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 뭐 만질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네, 맨 끝에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폭 1280, 720, 그 다음에 해상도는 보통 150을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 여기 오른쪽은 이제 화살표 아래로 된 걸 클릭하시면 8, 10, 12, 15, 24, 30, 60 있는데 우리는 24, 초당 프레임 수 24로 맞춰주시고요. 재생 시간은 48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 수 시작으로 할 거고요. 일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나누기서는 8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창이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속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러면 등속 운동과 가속 운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이드를 하나 그리도록 할 텐데, 자, 용지 부분은 이제 밑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폴더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바꿔주겠습니다. BG 배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하나 더 만들어 줄 텐데, 신규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옆에 셀을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 이름을 A셀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A셀이고, 그 다음에 A셀에 종이는 한 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네요. 자, 배경에다가 먼저 제가 가이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을 위한, 만들기 위한 가이드. 이번에는 조금 더, 자, 이번에 파란색으로 한번 양쪽을 거진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간격을 갖다 나누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hift 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를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꼼꼼하게 그리는 법을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소 애니메이션은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텐데, 그러면 가속은 무엇이고 감속은 무엇인가?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가속은 어떤 것이 점점 빨라지는 거고, 감속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점점 느려지는 걸 감속이라고 하겠죠. 먼저 시간에, 자, 그럼 움직임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 A 지점이 있고요. 움직임이 끝나는 부분 B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은 뭐라 그랬어요? 점점 가속을 하게 되고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속을 하게 되겠죠. 감속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정형화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요. 1초 안에서 만드니까 이게 20 짝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3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25로 하겠습니다. 25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뭐 중간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25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이니까 여기는 뭘까요? 13번.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자, 중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똑같이 중간을 나눠줄게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 중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이에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가냐면 하나, 둘, 셋, 넷, 5장의 그림이 들어가겠죠. 5장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2장을 이쪽 끝으로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와 절반을 나누고요. 다시 절반에 절반을 나누는 형태가 되겠죠.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점차 절반을 나눠가는 형태가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가속이 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준다면 가속과 반대되는 만들어주면 어때요? 감속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너무 여기까지는 등속 운동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가속하고 급감속이 되겠죠. 급가속, 급감속 이렇게 됩니다. 자, 나는 이런 거 싫다. 나는 이런 거 싫고 뭔가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 자연스러운 가속과 자연스러운 감속을 만들어주고 싶다.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중간과 중간 나누고 나눈 식으로. 자, 이런 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이제 먼저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번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방법을 포즈 투 포즈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나눠가는 방법 그런 걸 갖다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눠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가는 방법을 스트레이트 어헤드라고 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방식을 좀 더 혼합시킨 그런 방식을 사용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처음과 자, 밑에와 똑같이 그리고요. 그죠? 중간은 정해줍니다. 중간을 정해주고 중간에 좀 더 여기서 자연스러운 가속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자, 마지막에 여기까지 가는데 좀 더 많은 간격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주어지는 간격, 스페이싱의 2콤마 애니메이션입니다. 2콤마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야 될 분명히 나눠줘야 될 간격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눠졌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5개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둘, 셋, 이렇게 좀 너무 저거 한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너무 저거 한가? 좀 더, 다시 하나,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서서히 빨라지는 가속이 나왔고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쪽에 가져간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가속과 감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왜 밑에 부분을 갖다가 사용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각적이죠.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형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들마다의 그런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이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가속과 감속에 대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그냥 물론 위에적으로 하면은 좀 더 다양한 그런 내가 추구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그런 또 균일된 그런 통일된 그런 작품을 갖다가 퀄리티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이런 공식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을 나누고 중간에서 중간을 나누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비지에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번호를 써야죠. 여기다 번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번호가 들어가죠. 11, 13. 여기서 보통 보면은 처음과 끝을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은 세모를 쳐줬는데 왜 그러냐? 이제 보통 키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 애니메이션. 보통 키라고 이야기하고 키를 잡는다. 키 애니메이션은 곧 원화죠. 원화. 그 다음에 원화와 원화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화와 원화 사이에 특정하게 어떤 특별한 그런 액션을 원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중간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는 그냥 러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패싱 포지션이 되겠죠.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면 패싱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패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세모 또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선을 그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원화와는 좀 더 구분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그 다음에 15, 17, 19, 21, 요게 밑에다 쓸게요. 21, 23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번호를 갖다가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소 이제 번호 적고 막 이런 게 좀 귀찮을 수가 있어요. 이걸 왜 해야 돼? 머릿속으로 다 기억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 처음 애니메이션을 접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초를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게 앞으로의 이제 그런 이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사이에 지금 제가 이제 나눠준 것은 이렇게 나눈 거는 이제 홀수로 나눴잖아요. 홀수로 나눈 거는 아까 먼저 시간에 제가 2콤마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2콤마 좀 키우고 자 내려보겠습니다. 2콤마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콤마 애니메이션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그런 감각, 그 다음에 1콤마 애니메이션과 2콤마 애니메이션에 어떤 차이가 있고 움직임에는 어떤 느낌이 얼마만큼 다른가 이런 걸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타임라인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늘렸다 이제 이렇게 좁혔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나와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고 왼쪽으로 당기면 줄어듭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5프레임까지 이제 이 파란 선을 갖다 놓고요. 애니메이션이 이제 25프레임까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짝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다 이렇게 중간을 그냥 나눕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뭐 어차피 중간을 나눠야죠.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그죠? 중간 나누고 여기도 중간 나누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는 이제 간격이 똑같다고 보여지면 여기서는 좀 더 이쪽으로 치우치게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중간을 나눠주겠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쪽은, 네, 이쪽으로 조금 더. 근데 이거보다는 간격이, 그죠? 이건 넓어졌잖아요. 이건 좁아졌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도 중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간격이 이 앞간격이 뒷간격보다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중간을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냥 편리하게 중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을 나누고 여기는 이제 짝수 번호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크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꽉 차게.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가이드 그리는데 거진 뭐 절반의 시간이 많이 훌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제 가이드를 잘 그려놨으면 이 가이드를 갖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드를 갖다 막 대충 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영상을 그냥 보기 싫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대충 한번 보시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 셀을 폴더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셀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홀수부터 그림을 그려가도록 하겠는데 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도형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타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그리면 타원이겠죠. 이렇게. 그죠? Shift를 누르게 되면 동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적당한 크기의 원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제 생각에 이 원의 크기가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크기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간격 정도의 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간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는 이게 지금 원 프레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 콤마로 했을 때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투 콤마로 했을 때 간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 가깝게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네요. 보시면 그죠? 완전히 꽉 차면 너무 커질 것 같고 적당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먼저 했던 식으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옆으로 옮길 때 Shift를 잡고 옮기면은 위아래로 변동이 없으니까 덜컹거림이 없어지겠죠. 자,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도 되고요. 2번을 25번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처음과 끝을 그리고 중간을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식. 다시 한번 포즈 투 포즈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컨트롤 V 2대2가 나오죠. 얘를 다시 시프트 해서 중간에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그 다음에 홀수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이제 번호 정렬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단축키를 갖다가 이제 트랙 편집에서 타임라인 수면으로 정교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단축키를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찾는 방법은 이제 파일에 가시면은 단축키 설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축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단축키 하나 보통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규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숫자 위에 7번으로 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7번으로 바꿔줬다. 그 다음에 단축키 편집. 그래서 뭐 어떤 이걸로 정말 고치시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오케이를 눌러주면 이제 단축키가 설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컨트롤 V 해서 15번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19, 21 그죠? 21번 갖다 놓고 여기다가 23번 복사 4번이 되겠네요. 이 친구를 갖다 놓고 Shift 그 상태로 마무리하면은 번호 정렬 아까 해놨죠. 단축키 7 눌러주시면 딱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이렇게 해서 서서히 멈추는 거 만들었고요. 자, 이것도 짝수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토코마 애니메이션이 됐으니까 이걸 갖다 이제 이 사이를 갖다가 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제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니언 스킨을 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중간을 넣어야 되니까 좀 더 키우고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V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중간을 좀 더 정밀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채워 나갈 거고요. 이 사이는 뭐 좀 더 빠르게 편집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 번호가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이거 어디 가지? 여기 있구나. 14번. 16번.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18번. 20번이네? 20번. 16.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헷갈리죠? 그죠? 18번. 네, 이게 18번이, 여기가 18번이 돼야 돼. 16번. 네. 그죠? 16번이 돼야 되고, 14번. 네, 맞죠? 자, 이게 번호 정렬을 안 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20번 위치에 맞추고, 자, 여기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걸 복사를 뜰게요, 그냥.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맞춰주면 번호 정렬. 자, 그래서 25까지만 딱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프레임으로 했으니까. 자, 이거 좀 더 늘려주고요, 밑에. 그 다음에 위에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옮겨줘 볼게요. 잘 보이게. 또 이 밑에 이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림 그리는 창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탭을 눌러주면 될 거예요. 탭을 눌러주면 꽉 차게 그림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탭을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크기를 또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원컴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어요. 자, 만들어 봤으면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스페이싱이 이제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움직임 그 사이사이가 꽉 차 보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부드러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어떻게 뭐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원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배우는 부분들을 타임라인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하고 지금 또 2D에서 얘기하는 그 타임라인하고는 좀 같은 개념이긴 한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세웁니다. 세로로. 그래서 A 포즈에서 B 포즈로 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간에 5장의 그림이 들어간다. 그랬을 경우 5장의 그림을 어떻게 이 A와 B 사이에 배치를 할 것인가? 처음에 배웠던 등속 운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속 운동으로 할 것이냐? 감속 운동으로 할 것이냐? 가속과 감속을 섞어서 할 것이냐? 그걸 선택을 하게 되죠. 5장의 그림을. 자,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 사이는 간격이 다 같다라는 표시겠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등속 운동의 경우, 또는 이제 가속 운동의 경우, 가속의 운동의 경우는 그 뒤에 가속 운동만 있고 감속은 없다 할 경우는 요걸 좀 더 나눠줄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나눠줄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번. 자,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원화에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을 그려준 거, 러프는 이렇게 하거나 세모를 쳐준다고 이야기했죠. 자, 요게 타임라인입니다. 이 타임라인하고 지금 여기 타임라인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졌어요. 애니메이션이. 그죠? 그러면 가속을 갖다가 보통 무엇이라고 하느냐? 영어로 슬로우 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로우 아웃. 그 다음에 감속을 슬로우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로우 인. 이 부분이 조금 가속이 슬로우 아웃이 아닌가, 슬로우 인이 아닌가, 그 다음에 감속이 슬로우 아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그 교재 보시면, 또 좋은 교재를 보시면 가속과 감속이 분명히 슬로우 아웃과 슬로우 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OEM 일을 갖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외국의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슬로우인, 여기를 갖다가 슬로우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슬로우 인이죠. 자, 요거는 슬로우 아웃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중간에 3장에 뭐가 들어가요? 동화가 들어가죠. 그리고 처음과 끝을 설정해 주는 거. 요게 키입니다. 키. 자, 요 키를 구성하라는 거죠. 키를 구성하는데 보통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처음에 등속 운동, 그 다음에 가속 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인 길. 근데 사실적으로는 이 길은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꼭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밖으로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좀 더 여기서 심도 깊게 나가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눌 때, 그러면은 중간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중간 지점이 계속 달라지죠.
어디가 중간 지점이 될까? 자,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다운 되는 이 시점이 어딘가. 그래서 그 시점을 갖다가 정해주는 걸 갖다가 보통 여기도 키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곡선을 그린다면, 그죠? 한 번의 곡선을 그려서 이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터닝 포인트가 하나만 존재하는데, 지금 두 번에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게 된다면 터닝 포인트를 두 개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또는 두 개를 가져도 부족하고 중간에 하나를 더 가지게 돼요. 세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터닝 포인트가 세 지점으로 나눠질 때,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이제 키라고 이야기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세 지점으로 나눠졌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어떻게 돼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표시. 왜냐하면 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거죠. 움직임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갖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된 그 나의 그 연출이라고 하죠. 그런 연출적인 그런 생각을 동화를 하시는, 아니면 중간을 나눠주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또는 예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A에서 B점을 이용하는데 이 경계를 갖다가 오히려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 벗어난 지점은 포인트가 새롭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포인트를 벗어나서 정확히 중간 지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애니메이션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속과 감속, 그 다음에 먼저 시간에 공부했던 등속 운동, 네, 그리고 이제 이 칸을 갖다가 계속 나눠가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이제 원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초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짧게 스페이싱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원프레임으로 했을 때 이 밑에 이제 그 번호 이렇게 적어놓은 가이드만 봐도 움직임이 대략 어느 정도겠구나라는 게 감이 오죠. 감이 안 오나?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걸 3콤마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지금 2콤마로 한 거하고 1콤마로 한 거는 이제 알겠는데, 자, 이걸 3콤마로 한다 그러면 3콤마로 한다 그러면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갈까요? 1초에 8장의 그림이 들어간다 그랬죠. 8장. 그러면 하나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7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그죠? 7장을 양쪽으로 나누면 여기 3장, 4장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4장, 3장을 집어넣든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먼저 가속을 갖다가 좀 더
천천히 하겠다 그러면은 내장을 먼저 앞에 집어넣을 것이고, 감속을 좀 더 느리게 하겠다 그러면 뒤로 몰아주면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 3장을 집어넣겠다. 그러면 하나, 자, 이걸 잘 나눠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하나,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3,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나누게 되면 앞에 3장을 나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뒤에 뭐 4장을 나눈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움직임의 움직임을 가진 물체가 이 스페이싱보다 확연하게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다면 이 간격을 메워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이 물체가 3콤마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스페이싱이 이 물체보다 월등히 크게 되면 3콤마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뭐 크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덩치에 비해서 스페이싱이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움직임의 그런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보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겠죠. 이게 상당히 이제 크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크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드를 지우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어디다 그린 거야? 네. 가이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지우고 전체적으로 공만 가지고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시 루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애니메이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애니메이션의 그 이론적인 거, 그리고 타임라인을, 나중에 이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 애니메이션 원리 이제 3번째 시간으로 진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